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수수료 무료야. 오? 예를 들어 나 비식카드인데 나 할 거야. 하면 그래 너 유료 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잠깐의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삼성페이입니다. 애플페이가 등장하니까 원래는 삼성페이 천하였잖아요. 전국에 300만 개 넘는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드디어 삼성페이를 대적할 만한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죠. 현대카드랑 손잡아서 카드 발급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인해서 삼성페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긴장 타고 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할 생각인데 이게 왜냐면요. 삼성페이가 카드사들에게 나 수수료 매길래 이 이야기가 돌았어요.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비공식적이라도 이 얘기가 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카드사들에게 결제를 할 때마다 원래는 결제 수수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페이는 그동안에는 그걸 무료로 했어요. 근데 애플은 등장하자마자 야 됐고 현대카드의 0.15% 수수료 내. 그래서 현대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결제 수수료 0.15%는 애플페이에 갑니다. 근데 삼성페이는 그동안 카드사한테 0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페이는 그냥 오자마자 대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삼성페이도 사실은 유료화 한번 꼼질꼼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회를 놓치고 야 이제까지 안 받는데 갑자기 받으면 이거 너무 야가치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애플페이가 대놓고 우리 시작부터 우리 수수료 내야 해 하니까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애플페이가 들어올 때 되게 정책적으로 논의가 많았어요. 이거를 한 곳에 독점을 줘야 되나,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단말기는 NFC 방식이기 때문에 깔아야 되는데 이거를 카드사 보조 정책을 주면 위법이냐, 막 이런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 수수료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너네 그 수수료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안 돼. 이거 카드사가 부담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 해주니까 삼성페이가 그래? 금융당국이 얘기했으면 카드사 부담이 많네. 약간 그거죠? 애플이 불러온 나비 효과?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카드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페이도 이제 5월에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카드사들 다 한번 불러서 각각 차등 적용하든 각각 협상을 해보자. 그럼 일단 가장 빨리 터지는 애는 현대카드다. 왜냐면 이미 첫 발다고 내고 있으니까. 이미 그냥 그쪽으로 손 잡고 있었으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5월부터 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카드사별로 협상을 할 것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수수료 유료 정책을 원하는 것일까? 또는 애플페이 견제 수단일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 애플페이 할 거 안 할 거야? 뭐 신한, KB, 야, 너 할 거 안 할 거야? 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수수료 무료야. 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 개별 협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응. 근데 예를 들어 나 비식카드인데 나 할 거야. 하면 그래 너 유료 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잠깐의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삼성페이는 유료화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가만히 있기에는 애플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KB카드나 신한카드는 오히려 삼성한테 유료화 조건 얘기해봐. 조건 얘기해봐. 근데 나는 애플은 할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넘버 1, 2거든요. 카드사. 그러니까 탑티어들은 나 한번 해봐. 내가 한 편과 뵙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SNS상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애플페이, 삼성페이는 얼마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작년 말부터 애플페이 국내 도입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애플페이 언급이 조금씩 보이면서 실제 도입이 된 올해 3월 이후에 애플페이 언급량은 폭주하는 모습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애플페이는 10만 회 넘는 언급이 이루어졌고 삼성페이는 4만 5천 회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플페이에 대한 SNS 사용자의 관심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각각의 키워드의 연관어로 언급된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언급된 연관어 순위는 애플, 삼성, 결제, 카드, 아이폰, 현대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키워드의 연관어를 따로 살펴보면 애플은 애플, 결제, 카드, 현대, 삼성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은 삼성, 애플, 카드, 결제, 네이버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 삼성의 키워드는 서로 교차해 검색과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탑티어 경쟁사로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걸 SNS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애플페이, 삼성페이의 키워드에 대한 긍정, 부정, 감정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애플은 최첨단, 가능하다, 앱등이, 편하다가 가장 높은 감정 단어로 등장했고요. 삼성은 가능하다, 조심하다, 간편, 편하다가 높은 감정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마케터의 시각에서 봤을 땐 애플페이가 아직은 삼성페이 이 국내 시장에서는 쩔이에요. 왜 쩔이냐면은 NFC 단말기 보급은 국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제해봤자 건수나 금액면에 있어서 삼성페이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뭔가 수수료 정책 유료화 이렇게 말이 새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애플을 굉장히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쇼잉을 하면서까지도 나는 애플을 견제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요. 사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를 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현대카드 발급하잖아요. 이 현대카드 신규 카드 발급자가 3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저도 카드 그 애플페이 나온다고 기사 보자마자 신청했거든요. 실물 카드 한 달 만에 받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독점 공급하는 게 현대카드인데 한 달 동안 35만 5천 명이 가입했고 이 중에 91%는 애플페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교하면 되냐면 지금 한 달 동안 35만 5천 개 했잖아요. 작년 같은 해 기간 동안 현대카드의 카드 발급은 그 당시에 13만 8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156%나 점프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MZ세대가 거의 대다수다. 신규 가입자에서 79%가 MZ세대. 그리고 MZ가 20대, 30대 다 퍼져 있잖아요. 연령대로 얼마나 되어 있나. 20대가요 51%, 30대 28%, 40대 12%니까 뭐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동기간에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막 30몇만 명 신규 카드 발급했을 때 KB 국민카드는 10,000명, 신한카드만 5,000명.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애플페이 등장해가지고 현대카드가 실적이 왕창 잡힌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결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약간 수익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벌긴 했는데 남는 거 별로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애플바가 너무 많고 애플이 이제 계속 새로운 버전을 보일 때 그거를 버전업해서 재구매하는 충성도 있는 고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웃기겠지만 초딩생들 중에서도 애플이 뭐 대세래요.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로열티 측면에 있어서 애플페이가 어떻게 보면 삼성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고 실제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한 달 동안 보여준 성과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아직 단말기가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지만 가맹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면은 삼성은 굉장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로 유료화 카드를 먼저 탕 오픈한 게 아닌가. 더불어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실제 유료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얻는 효과는 사실 애플이요. 그동안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수수료 수익이 꽤 짭짤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쭉 성장하면서 작년에는 전체 매출의 20%가 금융 쪽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에서는 결제할 때마다 0.15% 수수료 수취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수수료 수익이 1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우리가 쇼잉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도 그냥 결제 수수료 받을까? 삼성은 지금 여기저기 위기잖아요. 반도체도 위기. 전체적으로 뭔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로 혹시 돈을 벌 생각은 있진 않은가? 반은 있다. 반은 쇼잉이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끝! 데이터로 말한다. 퍼포먼스 마케팅. 벌써 2세 인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케터라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요 책 지금 구매 링크 참고해보세요.